목줄만 하면 이렇게 예민해지고. 봉주.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의 모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안녕하세요, 장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상준 씨,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좀 설레지 않으세요? 네, 명절은 언제나 이제 설렜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좀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가족들 만나면은 왜 또 결혼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전히 듣고 계신가요? 예, 이게 못하는 줄 아는데요. 저는 네. 지금 안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명절이면은 뭐 애원 씨랑 여름이랑 같이 지내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는 건가요? 그럼요. 평소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긴 하지만 그때는 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더 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명절 연휴이니만큼 반려견과 함께 이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반려견은 장시간 이동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오래 이동할 경우에는 출발하기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전에 미리 사료를 주는 게 좋다고 해요. 이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동 직전에 사료를 주는 건 좀 안 좋은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도 장시간 차를 타면은 멀미를 하잖아요. 이제 반려동물도 마찬가지겠죠? 멀미를 하는 게. 네, 반려견도 사람과 같이 멀미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차멀미를 하는 경우 활동량이 줄어들고 또 과도하게 침을 흘리거나 구토하는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시고요. 한두 시간마다 휴게소에 들러서 산책과 함께 물을 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애니멀 시그널과 함께해서 그런지 명절 준비부터 아주 든든합니다. 이번에는요, 동물들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애니멀 시그널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눈만 마주치면 수시로 싸우는 반려견 2마리 만나봤잖아요. 보호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단순한 질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서열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참 놀라웠어요. 네, 맞습니다. 반려견의 문제 행동이 커질수록 보호자의 명확한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애니멀 시그널,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제보자를 찾아간 것은 경기도 고양시. 격하게 제작진을 반겨주는 아이들. 마리나 키우시네, 비시랑. 네. 봉주, 이리 와. 또 비숑이 있는 집안은 항상 2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오늘도 2마리예요. 이 아이가 오빠 봉주고요. 이 아이가 막내 달이에요. 봉주 첫째는 남편이 키우던 강아지인데 저랑은 1살 때 만나서 지금 3년째 저랑 같이 살고 있고요. 얘는 남편이 인터넷 카페를 보고서 누가 파양한다는 글을 보고 사연이 너무 딱해가지고 데려오게 됐어요. 그렇게 한 가족이 됐다는 봉주와 봉다리. 봉주가 저렇게 동생을 봐주고 항상 동생한테 양보를 해요. 동생 봉다리를 늘 챙겨준다는 봉주. 참 의젓한데요. 2마리 비숑 키우기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비숑이 조금 미용도 그렇고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애교도 많고 행복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잘 엉켜가지고 이렇게 도구가 엄청 많아요. 모든 강아지들은 빗질이 중요합니다. 하루만 안 해줘도 엉키더라고요. 빗질을 자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미용실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엉키고 하면은 애기 피부에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빗질을 하는데도 차분하고 얌전하기만 합니다. 되게 빗질 싫어하고 보통 싸납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근데 너무 착해서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분간에 대사가 싫어해요. 아이들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집에서는 이제 외부 소리에 짖고 이러는 거 말고는 딱히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테라스 나갈까? 보호자를 따라 쪼르르 달려나가는 녀석들. 익숙한 듯 밖으로 나가는데요. 봉주와 봉다리가 좋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때 봉다리가 갑자기 짖기 시작합니다. 네. 콩다리가 좀 자주 짖나 봐요. 네,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강아지한테 조금 예민하게
가능해요.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봉주가 더 안 들어가고 되게 좋은가 봐요, 여기가. 여기 딱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 구경하고 그래요. 봉주. 이제 들어가자. 봉주 엄마 간다. 봉주는 아직 테라스에서 더 놀고 싶은 눈치인데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들어와 동생 봉다리와 격한 몸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봉주. 이거는 뭐예요? 살짝의 다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노는 것 같은데? 싸우는 건가요? 아니요, 다리가 봉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놀자고 귀찮게 하는데 봉주는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귀찮아해요. 아직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녀석들인데요. 대체 누가 오늘의 주인공인 걸까요? 이 친구가 바깥 활동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제 목줄만 사면은 겁을 먹고 이제 안 움직여서 얼음이 돼버려요. 지금도 약간 좀 얼음이네요. 옷 입히는 것도 싫고 목줄도 싫고 심지어 사람이 이렇게 안고 들고 하는 것도 싫어해요. 자기를 옥죄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봉주야. 봉주가 좀 만사 귀찮은 표정인데. 봉주야, 나갈까? 봉주, 산책할까? 산책 소리를 듣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봉주. 그런데 의외로 목줄은 얌전히 착용합니다. 하지만 산책하자. 이렇게 앉아서 아, 앉아버렸네요. 네, 앉아서 얼음이 돼버려요. 이런 강아지들 이상해요. 있어요. 목줄을 차면 움직이지 않는 강아지들. 예. 당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기면 너무 목에 무리가 가기도 하고 절대 안 움직여요. 엉덩이를 밀어도 안 움직이고 고집이 되게 세거든요. 공주만 일어나? 봉다리는? 아니요, 봉다리 너무 좋아해요. 봉주와 달리 산책을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봉다리. 알게 잘했어. 가자, 다리 가자. 목줄을 하고도 잘도 뜁니다. 쭉 가자. 이와 달리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봉주. 이게 얼마나 시작된 거예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산책을 자유롭게 못한 게 3년이 된 거예요. 네, 거의 봉주 활동은 안고 나가서 운동장 풀어주는 걸로 해주고 이렇게 줄 산책은 거의 못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분명히 활발했거든요. 간식 유혹에도 절대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데요. 늘 반복된다는 봉주와의 산책 신경전. 한 번만. 집 앞에만 그냥 간단하게 바람 쐬게 해주고요. 둘이 같이 나오면 유모차로 나가서 간식 다 먹어버렸네? 너무 타이트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공주가 다 털이라서 네. 헐거운 상태예요. 결국 유모차에 봉주를 태우고 산책에 나섭니다. 공주가 냄새 맡고 마킹하는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하는데 찾아다니고 있어요. 여기가 그중 한 곳이거든요. 시원하게 영역 표시부터 하는 봉주. 이제 산책 좀 하려나 본데요. 풀숲 냄새를 맡나 싶던 찰나 또다시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지금 할 거 다 한 거예요. 공주야, 여기로 갈까? 엉덩이에 힘을 준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봉주. 보호자가 산책을 유도해 보지만 영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가자. 그대로 얼음이 돼버렸는데요. 공주 일로 와. 가자. 망부석처럼. 저도 이렇게 당기고 싶은데 당기면 비숑이라 머리는 작다 보니까 목줄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결국 오늘도 짧은 산책으로 만족한 채 유모차에 봉주를 태우고 집으로 향합니다. 이거는 거의 보호자가 산책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산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모차 끌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모차가 없어도 걷는 게 아니고 그땐 배가 유모차가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봉주의 목줄 거부 문제. 과연 교정할 수 있을까요?
봉주가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은 톡톡 튀는 매력을 가진 비숑 봉주를 만나봤습니다. 네, 저도 진짜로 실제로 한번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네. 너무 귀엽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주가 이제 목줄만 하면은 굳어버려요, 돌처럼. 봉주의 문제 행동은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지 우리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변성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반려견들이 목줄하는 걸 좀 싫어하나요? 아무래도 목줄하는 것을 모든 반려견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유가 뭐냐면 목줄이라는 것은 사람이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한 도구이기 때문에 목줄에 대한 적응하는 교육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목줄이 뭔지부터 좀 소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목줄에 대해서 인식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목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약속까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그동안 반려견들에게 좀 하네스가 신체적으로 부담이 적어서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목줄뿐만 아니라 하네스에 대한 거부 반응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들 하네스가 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버티면 가장 목줄보다는 하네스가 더 잘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네스만 하면은 아까 저 봉주처럼 이렇게 버티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고 목밴드 같은 경우는 이끌어갈 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컨트롤하기가 조금 더. 그러면은 목줄 교육을 먼저 하고 나서 하네스를 하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목줄 교육을 먼저 하고 하네스로 넘어가시는 게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주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하루에 산책을 5분 정도밖에 못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반려견에게 산책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 행동이 하루빨리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반려견 또한 사람과 같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교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냄새를 맡고 새로운 강아지를 만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네네. 사회적인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봉주의 경우에는 아까도 VCR로 봤지만 보호자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케어를 하고 계세요. 미리미리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봉주한테 있어서는 버티게 되면은 보호자가 알아서 안고 간다든지 뭐 유모차에 태우고 간다든지 해서 사회화 교육이 조금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어떻게 해줄지 알기 때문에 봉주가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봉주가 과연 우리 전문가님 앞에서도 목줄을 거부하고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지 궁금한데요. 예, 우리 변성수 전문가가 직접 만나보고 왔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뭐 어땠나요?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오, 예.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지 저희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보시죠. 봉주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은 보호자. 목줄을 착용하지 않을 땐 활발하게 움직이는 봉주인데요. 이 아이 문제를 고쳐보려고 박람회도 가보고 영상도 진짜 많이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심지어 훈련사 출장으로 하시는 분도 집에 오신 적이 있는데 정상적인 산책을 그럼 3년 동안 못 하신 거예요? 네, 그럼 대부분 어디 다니실 때는 이렇게 안고 다니셔야 되겠네요? 안고 슬링백이나 이동 가방에 넣거나 유모차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일단 실제로 낯선 환경에서 목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거보다 조금 짧게 한번 해볼게요. 목줄과 하네스 착용에도 거부하지 않고 얌전한 모습입니다. 싫어도 참는 건가요? 예, 참는 것 같아요. 위로 벗겼을 때 이렇게 해서 빠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심리적으로 도망갈 수 있다라는 심리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 해서 잡아주시고 평소대로 하시면 돼요. 왜 안 오는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하네스 같은 경우는 다들 이 위에 고리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얘가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뭔가가 시야를 가리게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잡아준다고 생각해서 들어준 상태에서 뭔가 데리고 가던가 아니면 옆에서부터 이끌어 가시는 게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집에 가자. 보호자의 부름에도 미동도 하지 않는 봉주. 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이리 와라고 하면서 내 쪽으로 당기려고 하는 노력은 있으신데 결국에는 강아지가 원하는 대로 버티게끔 하잖아요. 버티잖아요. 이때 내가 줄을 놔주면 기다려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하네스는
목밴드 연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목밴드부터 먼저 해볼게요. 오면은 칭찬해 주시고 또 멀어져 보고. 쯔 엄마. 이리 와. 쯔야. 엄마랑 안 친한 건 아니죠? 네.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진짜 1위와 연습부터 기초부터 조금 더 연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봉주 엄마한테 와. 옳지. 옳지. 봉주 이리 와. 봉주 이리 와. 칭찬 많이.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아이고 잘하네. 지금 이 연습은 단순하게 나랑 있을래, 엄마한테 갈래에 대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목줄을 싫어하지만 이 목줄이 달려있는 상태에서도 엄마한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자, 우리 가벼운 줄부터 한번 해볼게요. 과연 리드 줄을 하고도 봉주가 보호자에게 다가갈까요? 부를 때 2배로 크게 신경 쓰지 못하게. 첫 번째 시도는 실패.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자, 크게 쯔야. 불러주세요. 봉주. 가자. 두 번째 시도는 과연? 봉주 엄마. 어렵게 유혹을 이겨내고 보호자에게 도착. 목뼈 이용해서 보상하는 칭찬을 2배로 늘릴 거예요.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목밴드와 리드줄을 한 상태로 보호자에게 다가가도록 하는 게 훈련의 핵심. 목밴드 잡고 그 다음에 주세요. 뺏기면 안 돼요. 꽉 잡아야 돼요. 꽉.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잡고. 자, 그 상태에서 데리고. 그 다음 간식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봉주가 걸을 수 있도록 유도해줍니다. 저한테 주시고. 아이 잘했어. 이리 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로 먼저 적응을 시키고 난 다음에 간식은 어차피 줄여나갈 거니까 괜찮습니다. 불러주세요. 봉주 이리 와. 이제는 보호자의 일위와에 자동 반사하는 수준인데요. 앉아. 옳지. 그렇죠. 데리고 오세요. 또 조금만 먹이세요. 리드줄을 하고도 편안하게 걷는 봉주. 이제 더 길어진 리드줄로 훈련을 한 단계 강화시켰는데요. 봉주. 이럴 수가. 이번에도 보호자를 향해 순식간에 달려갑니다. 잘했어. 조금 주세요. 그러니까 칭찬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주셔야 돼요. 보여주면서 먹을 거 보여주면서. 봉주 가자. 간식을 보여주며 봉주의 걸음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보호자. 불러보세요. 가자. 어머, 봉주야. 이제는 뛰어가기까지? 가자. 이렇게 좋아하면서 꼬리 흔드는 거는 간식 때문만은 아니에요. 자, 부르세요. 보호자에게 순식간에 달려가는 봉주. 그렇죠. 봉주 가자. 봉주도 지금 이 상황이 매우 만족스러운 것 같죠? 이렇게. 아이 잘하네. 잘했어요. 짧은 시간 내에 보여준 봉주의 놀라운 변화. 우리 공주 표정도 아까보다 되게 밝아 보여요. 네, 그 몸도 긴장을 안 하는 게 보여서 너무 좋아요. 뛰어보세요. 보호자에겐 그저 이 순간들이 꿈만 같습니다. 봉주랑 리드줄 잡고 뛰어본 거 처음이에요. 30분을 우리가 산책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 30분 동안 열심히 나랑 노는 게 재밌고 난 다음에 집에 가거나 또는 30분의 산책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오는 보상, 연습을 좀 꾸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간편한 거였는데요? 네, 이렇게 쉽게 고쳐질 줄은 몰랐는데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줄만 하면 움직이길 거부하며 보호자와의 신경전을 벌였던 봉주. 봉주야. 앞으로는 보호자와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산책하길 바랄게. 와, 진짜 목줄만 하면 꼼짝도 하지 않던 친구였잖아요. 근데 네. 선생님을 만나니까 야. 뛰어놀기까지 하네요. 진짜. 원래 이게- 보호자 아니었어요? 원래 보호자였는데 지금 잘못 그러니까. 나간 것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와 신기합니다. 너무 대단하시네요. 간단하게도 이루어져 다행입니다. 예, 진짜 정말 영상을 보는 내내 봉주의 변화가 놀라워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솔루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아까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도구를 어떻게 선택할 건지, 우리 강아지한테 하네스가 맞는지 목밴드가 맞는지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스킨십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하네스보다는 목밴드를 먼저 그리고 목밴드에 대한 신호 전달이라든지 이런 연습을 하고 나서 하네스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에게 쉽고 거부감이 들지 않는 목밴드를 착용시키는 게 훈련의 첫걸음이다라고 네, 말씀하신 거네요. 목밴드를 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에게 가는 연습을 해주면 좋은데요. 이때는 보호자가 떨어져 있어서 이름을 부르게 되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잡고 네. 있다 보면은 부르는 쪽으로 당연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반려견이 왔을 때 간식으로 보상해서 거리를 점점점 넓혀주시면서 움직이는 횟수를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포인트는 간식 보상뿐만 아니라 정말 여기까지 왔을 때 되게 기쁘잖아요. 그 기쁨을 표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엄청 예뻐해주면서 칭찬을 해주라는 그게 되게 말씀이시죠?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목밴드를 한 상태에서 보호자에게 가는 연습을 하는 게 포인트고 이제 이 상태에서 리드줄 등 다른 장비를 걸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훈련을 진행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어떤 도구가 달려 있어도 보호자한테 가면 즐거운 일이 생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계속 훈련을 반복하게 되면서 좀 원활한 산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봉주와 달리 목밴드만 봐도 흥분을 해서 뭐 으르렁거리거나 도망가는 반려견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자체에 좀 거부 반응을 느끼고 있는 반려견들에게 맞는 또 다른 훈련법이 있을까요? 사람이 만든 도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목밴드가 무거울 수도 있고 그 목밴드가 쪼여지는 목밴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가볍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뭐 운동화 끈이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줄을 이용해서 반려견에게 적응을 시켜주시면 좋은데 이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동그랗게 링을 만드시고 네.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반려견 얼굴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해주시면 얼굴이 통과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손에 이렇게 간식을 잡고서 이렇게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목에 닿더라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식으로 이제 시선을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끈 안에 얼굴을 넣게 하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훈련을 할 때 보호자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을까요, 또?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목이 들어왔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줄을 조이거나 또는 빠져나가려고 할 때 안 된다라는 신호를 주시거나 하면 이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호자분이 아까 보셨을 때 봉주가 목이 아플까 봐 정말 넉넉하게 이제 손가락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를 맞아요. 보여줬는데 그때는 목밴드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한 손가락 정도 크게 해더라도 두 손가락 정도만 들어가면 충분하니까 그 크기 조절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넉넉해도 안 좋은 거군요. 예. 좋지 않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통해서 반려견의 경계심을 줄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끝으로 반려견의 산책에 고민이 많은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자, 산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요즘에 미디어에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산책을 너무 의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산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분 전환하러 나가는 게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을 위해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사람하고 같이 갔을 때 정말 행복하다라는 그런 기억들을 좋게 심어주기 위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교육이 되어 있는 상태가 굉장히 필요한데 집 안에서 먼저 산책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그 기분을 가지고 외부로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늘 그거인 것 같아요. 실내에서 훈련이 제대로 돼야 이제 밖에 나갔을 때도 함께 호흡하면서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점 맞습니다. 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목줄만 하면 산책을 거부하는 봉주의 시그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신 우리 변성수 전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